최근 저희 브랜비어 영상을 통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다루는 2개의 영상을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하나의 영상에서는 연준이 의도적으로 미국 경제의 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징후들, 다른 영상에서는 미국 연준이 이중 책무로 고용과 물가를 같은 비중으로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는 물가에 포커싱되어 있는 연준의 집중도를 차츰 고용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런 징후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치밀한 계획하에 연준은 올해 금리를 3번 인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지금의 점도표로 나와 있는 것이고, 물론 연준위원회에 따라서 그보다 훨씬 적은 금리 인하를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이렇게 있지만, 여튼 우리가 확인한 점도표의 중위값으로는 분명히 연준의 중간 정도의 의견은 올해 금리 3번 인하다. 이런 점을 우리가 다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연준위원들은 현직에 있는 분들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얘기를 못하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연준위원 역시 크게 보면 연준이라는 조직에 속한 월급쟁이고, 월급쟁이는 자기가 속한 조직의 이해관계에 크게 벗어나는 발언은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비들은 할 수 있죠. 오비들은 가끔 자신들이 속했던 조직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성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준 오비를 모셨습니다. 이 연준 오비를 통해서 지금의 연준 위원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통합적으로 듣고 종합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맞고 오비가 틀리다, 혹은 연준이 틀렸고 오비가 맞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리는 것 뿐이고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신 분이 이분입니다. 케빈 월시란 분인데, 이분은 2006년부터 5년간 연준 이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정치와 경제를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분쟁들, 예를 들어 필리핀과 중국의 해상 분쟁, 러시아의 폴란드 영공 침공,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일련의 사태는 전 세계에서 억제력을 발휘하는 미국의 파워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금리 얘기하는데 왜 분쟁을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게 미국이 세계에서 안정적인 파워가 아닐 때 세계가 더 위험해 보이고, 결국 그것이 미국 내에서도 부정적인 혜택을 가져온다고 나는 본다, 이렇게 미국 위주의 사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의견대로라면은 경제는 지난 몇 분기 괜찮았고 아마도 다음 몇 분기 괜찮을 수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정부 적자와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하는 지금 연준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좀 든다. 이 나머지 세계,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동맹국들, 심지어 적국까지도 아마도 이런 지금의 미국 GDP 성장이나 주식시장에 감명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그 미국을 돌리는 경제 엔진에 대해서는 그다지 인상 깊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금리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재무부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 6개월간 재무부는 장기채 대신에 단기채를 집중적으로 막 찍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장기채 수익률은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돌려막기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한동안은 작용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자면은 결국은 이 미국 국채라는 것은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공신력을 믿고 힘을 믿고 그 국채가 전 세계에서 신빙성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미국이 세계의 신뢰를, 그 파워를 잃어버린 것을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재무부가 이 장기채 금리 상승이 지나치게 긴축적인 경제 활동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단기채를 찍으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결국은 미국이 갚아야 할 빚인데, 심지어 전 세계가 이 슈퍼파워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가고 있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관해서도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점도표를 찍는 19명의 사람들이 인플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지, 이걸 생각하고 이걸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각자 몇 번이나 금리를 인하할지 보여주는 거는 지금 효과적이지가 않다. 지금 연준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고, 일부 데이터는 내가 봤을 때 실제로 인플레가 재상승하는 그런 시사점이 보이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인플레 상승해서 주가가 오르고 이렇게 되면은 멋진 파티가 되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는 이게 그렇지 않다. 인플레가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의무는 정치가 아닌 경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고,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겠죠. 장기 금리는 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 이 워싱턴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고 중앙은행도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송대를 털어놓는데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나도 금융위기 때 손을 더럽힌 바 있다. 그 양적 완화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연준에서 은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속 깊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신 분은 댈러스 연은 총재 출신 리차드 피셔입니다. 이분은 2005년부터 10년간 댈러스 페드에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 정확하게 같은 맥락입니다.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요. 이분이 인터뷰를 나왔는데 방송에 지난주에 점도표가 찍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냐? 이렇게 농담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점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점도표를 직접 찍었다는 얘기죠. 근데 은퇴를 지금 했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연기보다는 기간차를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기는 점도표고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 흩날리는 것이니까. 여기서 기간차는 바로 재무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준이 무엇을 할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 재무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매 일정을 보면은 다 6개월, 1년물 이런 걸로 다 재무부가 옮겨놨다. 그게 왜 지금 기준금리가 5% 이상인지 이유다. 단기물을 주로 찍어놓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장기물을 재무부가 안 찍고 지금 다 임시방편으로 단기물로 돌려놔서 이런 건데 단기물 금리가 부양이 돼서 금리 레벨이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금리는 그러면 재무부가 어디에 압력을 가하는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니까 단기물 위주로 돌려막기가 만약에 잘 안 돼가지고 장기물 금리로 이게 공급이 옮겨가면 장기물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침 오늘 월전을 보면 관련한 기사를 마침 다뤘습니다. 제가 가져와 봤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이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연초부터 상승하며 모기지 금리를 떠받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장기채 금리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투자자가 연준이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베팅을 축소하게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런 축소의 기미가 좀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기채 금리는 연준 기준금리가 향후 2%포인트 정도 하락할 거를 포캐스팅해서 반영이 된 수치인데 이 포캐스팅이 좀 더 긴축적으로 바뀌면 그의 영향을 받아 10년물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산운용사 페이드넨 라이겔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프리 클리블랜드가 말하기를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겠지만 더 늦어질 것이고 올해는 더 적은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0년물 수익률은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반대 의견도 있죠. 이 장기물 금리가 지난해 봤던 5%까지 올라가려면 경제 성장이 크게 재가속되거나 부스트가 되거나 연방 재정 적자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가 훨씬 커져야 된다. 그런 징후가 필요하다. 이렇게 뱅가드에서 분석을 하고 뱅가드는 10년물 금리 상한선이 4.5%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뱅가드는 이렇게 베팅을 하겠대요. 10년물 금리가 4.35% 오를 때마다 최근 고점이 4.35%까지 오를 때마다 국채를 더 살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그렇게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전 연준 고위 관계자 2명이 같은 날 다른 방송 채널에 나와서 지금의 금리 레벨, 특히 장기물의 금리 하락은 재무부의 의도적인 금리 찍어내리기가 있어서 발생한 일이었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전 연준 이사였던 케빈 와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뢰도가 과거보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워를 잃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행한 부채, 즉 국채의 파워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한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물가의 재상승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의 의견대로 재무부 돌려막기가 한계에 달하고 장기금리가 올라간다면 시장의 할인율이 올라가서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고 또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은 기업 차입 비용이 올라가겠죠? 결과적으로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유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 금리 인하를 사실상 천명한 연준이 오비들의 경고가 있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하지는 않겠죠. 과연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그리고 금리 인하 전까지 또 지금의 불장 랠리는 계속해서 있을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브랜비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